여러분,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마이크 잘 들려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안경 좀 쓸게요. 네, 안경 쓰실 동안 우리 김태무 변호사님 오래오래 만수무강하시라고 태극기로 환영합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법치와 애국의 부산 경남 시민 여러분, 조갑제 딱함의 탄핵을 탄핵한다, 이 책을 쓴 김평우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지난 2월 22일과 2월 27일 두 번에 걸쳐 헌법재판소 법정에 나가 박근혜 대통령님은 아무런 죄가 없고 오히려 국회의 2016년 12월 9일자 탄핵 소추야말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됨은 물론 고의적인 대국민 대헌법재판소 사기이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신 자유민주 법치를 완전히 짓밟은 대역 범죄임을 역설한 박근혜 대통령님의 자랑스러운 변호인입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부산은 500여 년 전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명나라를 치는데 길을 비켜라, 이런 오만한 지시를 우리 조선 임금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여 15만 대군으로 우리 조선 반도를 침략하였을 때 제일 먼저 외적에 맞선 첫 전투에서 오늘 우리 민족이 순국의 피를 최초로 흘린 곳입니다. 이순신 장군께서 왜군을 대파하는 첫 승리를 거두어 전쟁의 흐름을 바꾸신 곳도 바로 이 가덕 앞바다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1950년 6.25 사변 때도 북한 김일성의 기습 남침에 대한민국의 국군이 밀려서 낙동강 방어선에서 겨우 숨을 헐떡이고 있을 때 이곳 부산 마산에 경남 시민들이 최후의 보루가 되어 지키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입니다. 또 1960년 4.19 사건 때도 자유당의 부정선거에 항의하여 최초로 대한민국 국민이 민주 자유를 위해 피를 흘린 것도 바로 이곳 부산 마산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피난 국민학교 생활 3년을 이곳에서 보냈고 군 법무관 생활 1년 반을 군수기지 사령부에서 보냈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누님과 어릴 적의 친구 이혜인 수녀가 이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뜻깊은 곳에서 여러분에게 이 나라의 향후 명운을 좌우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를 하루 앞두고 애국 시민 앞에서 연설을 하게 되어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탄핵은 단순히
박근혜 대통령 개인에 대한 탄핵이 아닙니다. 이번 탄핵은 대한민국의 국시, 자유, 민주, 법치를 완전히 짓밟고 민주, 민족, 민중의 삼민주의, 즉 김일성의 주체 사상으로 대한민국의 국시를 바꾸려는 반역 세력들의 대한민국 국시에 대한 도전입니다. 또한 여성 대통령의 자유와 인격, 프라이버시를 완전히 무시하고 인격 살인을 서슴지 않은 인간성에 대한 도전입니다. 더 나아가 자신들은 직권남용, 강요, 뇌물의 더러운 범죄를 잔뜩 저지른 그 더러운 손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유일하게 아무런 스캔들 없이 가장 깨끗한 박근혜 대통령님을 이 세상의 가장 더러운 인간으로 만들어 발가벗기고 돌을 던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이건 2016년 12월 9일 국회가 저지른 탄핵소추입니다. 이는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만이 돌을 던져라. 역사상 가장 신성한 명령에 대한 도전입니다. 아무 고의 없는 인간의 개인적 실수나 허물을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신만이 할 수 있는 신의 영역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 신 앞에 죄 많은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마치 자기들이 신이라도 되는 것처럼 인간 박근혜, 여성 박근혜를 발가벗기고 단두대에 올려 목을 치고 공을 만들어 순진한 어린이들에게 공놀이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에서 하는 짓입니다. 지금 이 땅은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님은 우리 국민들이 2012년 직접 평등 보통 비밀 선거에 의하여 적법하게 선출한 완벽한 민선 대통령입니다. 이 완벽하고 깨끗한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쫓아내고 생명까지 빼앗으려는 사람들, 저들이 과연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여러분, 저들이 대한민국 국기 태극기를 흔드는 것을 보신 적 있어요? 요즘 저들이 가끔 들고 나오는 건 태극기에 노란 리본을 단 리본 태극기입니다. 여러분, 이건 세월호 국가의 깃발이지 대한민국 태극기가 아닙니다. 그래, 세월호 피해자 300여 명이 대한민국 국민 5천만보다 더 중요하단 말입니까? 여러분, 세월호 사고가 북한에서 일어났으면 피해 보상금이 얼마였을까요? 한 푼도 없을 겁니다. 저들이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8억이란 거금을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들이 한 번이라도 우리 국민들에게 고맙다, 감사한다, 이 과분한 보상금을 대한민국을 위해서 값지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단 한마디라도 말한 적이 있습니까? 나는 감히 묻겠습니다. 세월호 유족들에게 더 많은 보상금과 특전을 주어야 한다고 외치는 저들은 과연 대한민국 국민들 맞습니까? 당신들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는 지난 며칠간 기자회견과 광고문을 통하여 헌법재판소가 정원 9명이 아닌 8명으로 탄핵 선출을 심판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은 헌법 제111조 규정의 명문으로 보나 이정미, 김희수, 이진성 재판관님들의 종전 판결례를 보나
여러 원로 법조인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보나 명백한 위헌이라 원천무효임을 만천하에 알렸습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이 점에 대해 아니다, 합헌이다, 유효하다 이렇게 말한 법률가는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헌법이 규정한 신임 헌재소장을 임명하고 국회가 동의 절차를 마쳐 9명의 재판관을 채울 때까지는 심리는 몰라도 탄핵의 결정을 내리는 그러한 인용이니 기각이니 하는 결정을 내리는 심판을 중단하고 그동안에 심리를 속게 해서 이 사건 탄핵 소추의 목적과 과정과 절차가 헌법에 전혀 맞지 않으므로 소추장 내용에 들어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각하되어야 한다는 저와 여러 변호인들의 소위 적법 절차 주장이 과연 맞느냐? 아니면 국회 소추 의결 절차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법무부의 회신과 강인원 헌재 주심 판사님의 상반된 의견이 맞는지 이 점에 대하여 양측에서 제시하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외국의 선례 각종의 증거를 살펴보고 나서 결정을 내려도 조금도 늦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법정 재판 기일은 180일이니까 아직 반도 안 지났어요. 맞습니다. 서두를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그동안 검찰과 특검이 조사하였다는 최순실의 비리와 부정, 이게 소위 언론에서 말하는 국정농단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국정농단이라는 것이 아무런 실체가 없는 그야말로 촛불 기자님들이 쓴 소설이라는 것이 점차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건 대통령 소추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적 잘못을 묻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정도예요. 세월호 사건 7시간 동안 대통령은 뭘 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뭘 했는지 감추어 놓고 대통령 한 사람에게만, 여자 한 사람에게만 묻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7시간 동안에 술을 먹었는지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너무나 뻔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거 빼고 나머지란 건 전부 다 최순실의 소위 국정농단이라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관여했다, 소위 연대 책임을 묻는 겁니다. 이런 연대 책임은 우리나라 헌법에는 없어요. 없어. 민사 책임에서는 있어도 보증서, 연대 보증서 써줬을 때 민사 책임에는 있어요. 그러나 형사 책임이 보증서 쓰는 겁니까?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에 대해서 책임지겠다고 연대 각서 썼어요? 써도 무효인데 쓴 적도 없어요. 이거는요, 조선시대 때 사색당쟁을 하면서 우리나라 소위 양반이란 사람들이 자기 당파 아닌 사람들을 무대기로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덮어씌웠던 죄, 연좌제를 묻는 거예요. 여러분, 연좌제는 북한에 나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 북한의 연좌제를 대한민국 대통령한테 적용하는 것은 반역입니다. 최순실의 비리 부정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지 않고는 박 대통령에 대한 이건 탄핵 소추는 올바른 결정이 나올 수 없지 않겠어요? 아니 연좌제를 묻더라도 그렇다 이겁니다. 제 말은 연좌제를 못 묻는 거니까 처음부터 소추한 건 잘못이지만 100%를 양보해서 그래 좀 책임을 좀 조금이라도 먼저 찾고 싶다면 그래도 염치가 있어야지. 우선은 최순실이 죄인이라는 걸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최순실의 죄를 밝혀야 지네들 말대로 북한 형법을 적용해서 연대 책임을 묻든지 조선시대 형법을 적용해서 연좌 책임을 묻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최순실의 비리가 지금 유죄로 판결 났습니까? 지금 최순실의 비리는 말이죠, 고영태 일당에 무슨 온갖 조작이라는 사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 저 조갑재 선생님 오셨는데 조갑재 선생님 나중에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참 이게 그러니까 이게 들통이 나니까 고영태 일당이 지금 잠적을 했습니다. 고영태가 지금 외국에 도망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대한민국의 검찰과 법원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고영태를 잡아서 인터폴에 연락을 해서 고영태 일당을 잡아서 법정에 세워서 진실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형사법원은 이 딜레마에 빠져서 재판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사법원도 아닌 헌법재판소가 고영태 일당이 유죄라는 전제에서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을 결론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우리 변호인들이 이러면 안 되십니다. 아유, 저 고영태 일당 좀 잡을 때까지 좀 기다려서 좀 했더니 판사님 말씀이 강일원 재판관이가 이정민 재판관 하시는 말씀이 소환장을 띄웠는데 그 소환장이 되돌아왔어요. 이거 송달불능입니다. 자꾸 이렇게 송달불능인 재판을 자꾸 하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러면서 모든 증거 신청을 그날로 전부 기각을 했습니다. 녹음 파일 2,000개를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제 말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고영태 일당의 잠적이 그래 송달불능입니까? 외국으로 달아난 사람을 정유라는 젊은 어린 여자애를 인터폴에 의뢰해서 잡아들이는 이 나라의 검찰이 어떻게 해서 고영태 일당에 대해서는 인터폴에다 의뢰도 하지 않는 겁니까? 맞습니다. 고영태 일당이 잡혀와서 고영태 일당이 잡혀와서 그 진실이 드러날 때까지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판결을 내릴 수 없어요. 물론 그러면 그동안에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유폐 생활이 계속되죠. 이거는 부당하죠.
여기에 대한 구제 방법은 우리 변호사들이 찾아보겠습니다. 내가 내려왔었구나. 하다못해 국제 엠네스티에 고발하시겠다는 분도 나왔습니다. 인권위원회, UN 인권위원회에 제소하시겠다는 분도 나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이 이 직무정지는 헌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는 가처분 신청을 내시겠다는 변호사님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이죠, 고영태 일당의 조작이라는 사실이 점차적으로 드러나고 소위 진실이 처음으로 6개월 동안 숨어 있다가 진실이 고개를 들고 마침내 삐죽이 올라오려는 이 시점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내리겠다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람들의 판단력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최순실 비리 부정을 직접 재판하는 형사법원조차 진실을 가리지 못해 재판을 끝내지 못하고 있는데, 소위 그 공범자라고 하는 박근혜 대통령부터 그것도 형사법원이 아닌 헌법재판소에서 먼저 유죄 판결을 내리겠다? 이거야말로 상식을 벗어난 위험천만한 도박재판입니다. 자칫하면 헌법재판소의 자살골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 언론 국회 지도층은 우리 국민들에게 무조건 헌재 판결에 승복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조중동 KBS 모든 뉴스를 들어보세요. 승복만이 남았다. 여러분, 우리가 사리 구별도 못하는 애들입니까? 승복하고 안 하고는 국민 각자가 판단하여 결정할 일이지, 언론이, 국회가, 원로가 국민들에게 명령할 일입니까? 자기네들이나 승복하라고 그러세요. 우리는 법치에 어긋나는 것은 승복할 수 없습니다. 원천 무효인 판결에 승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법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재판 당사자는 원고가 국회고 피고가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따라서 법률상 두 사건의 당사자는 국가의 헌법 절차에 따른 판결에 대해 승복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 이건 형식 논리로서는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이 사건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권자입니다.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 재판이 잘못된 것인가 아닌가를 판별할 권리가 우리한테 있어요. 주권자로서 그동안 이 나라 언론, 국회, 검찰, 법원에 대해서 그들이 정확한 증거와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재판했는가 안 했는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책임과 권리가 우리 국민들에게 있습니다. 저들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과연 자기네들에게 주어진 책무, 국민의 심부름을 제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 이제는 엎드려서 우리들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할 종들이 주인인 우리에게 무조건 승복을 하라는 것은 적반하장입니다. 사랑하는 법치와 애국 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나라 잃은 백성입니다.
우리의 의사와 말을 대변해줄 언론이 없고, 우리의 재산을 지켜줄 국회가 없고, 우리의 자유와 신체 생명을 보호해줄 검찰이 없고, 우리의 정당한 주장과 증거를 받아줄 법원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 같이 손을 잡고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이 순간 저와 함께 태극기를 흔들며 힘차게 선언합시다. 1. 우리는 더 이상 촛불 국회, 촛불 언론, 촛불 검찰, 촛불 법원의 지배를 받는 2등 국민이 아니다. 2. 우리는 1948년 우리 민족의 위대한 선각자, 세계적인 개혁가 이승만 박사께서 세우신 자유민주 법치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애국 시민임을 세계 만방에 고하다. 여러분, 우리들의 지금 이 태극기 애국 집회는요, 탄핵 심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우리가 진정으로 이 나라의 주인이 될 그 순간까지 우리들의 투쟁과 행군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광장에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 이승만의 동상이 높이 서고, 그 앞에서 존경의 헌화가 매 시간 매분 계속되는 그 날, 그 순간이 올 때까지 우리의 투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헌법재판소가 내린다는 판결이 헌법과 국민 상식에 맞는 심판이기를 기대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함께 일어나 재판이 무효임을 선언하고 제2의 건국을 향한 행군을 시작합시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영원하리라.